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도련님이 조금이라도 말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우리 회사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관심도 있어야 하고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까? 그러던지.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 뭐야, 언제는 내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관심도 없는 거야? 나 조금 서운하려고 하네.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밥도 먹고 했으니까 난 이만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 시어머님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기에 제가 시어머님을 부축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눈물을 가득 머금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다리도 내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내가 어쩌다 이리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제가 카페에 가입해서 확인해보니까 처음에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진대요. 뭐 카페? 무슨 카페? 너 혹시 암 환자 모인 그런 카페에 가입한 거니? 왜? 혹시나 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시어머님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움찔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어머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시어머님께 사과를 했는데 당신이 말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인지 시어머님이 풀죽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다 이해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제게 사과를 하던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기에 시어머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어요. 그럼 난 이만 들어가서 쉴 테니 니들은 놀다 가라. 어머님, 잠드실 때까지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책? 네, 우리 할머니께도 자주 읽어드려서 저 그런 거 아주 잘하거든요. 어머니께는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수학책 읽어드릴게요. 라며 제가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남편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학교 다닐 때 스포자였다며. 그리고 소설책도 아니고 무슨 수학책을 읽어드려. 뒤에 해설집 보고 읽어드리면 되거든?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수학 문제집 한 권 사면 반절이 해설집이거든? 아, 그래? 남편이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은 채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책도 아니고 수학책을 읽어드리겠다는 말에 흥미가 생긴 모양으로 한동안 우울한 표정만 짓고 계시던 시어머님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 진짜로 수학책을 읽어준다고? 네,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우렁차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 그럼 그러던지. 근데 책은 무슨 책으로 할 건데? 우리 집에 있는 책은 다들 너무 두꺼워서. 그럴 줄 알고 제가 수학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 집에서 몇 번 연습까지 하고 왔어요. 제가 백 안에서 수학 문제집을 꺼내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시어머님은 오랫동안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하지만 갑작스레 암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수학 선생님답게 수학 문제를 풀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수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문과로 구성되어 있던 제게 시어머님은 그저 위대해 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회설지를 보며 수학 문제집을 읽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던 저로 인해 답답했던 모양으로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는 제게 말을 했어요. 예, 넌 그거 무슨 문제인지 알고 읽는 거니? 수학은 입으로 읽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야. 가서 볼펜이랑 연습장 좀 가지고 와봐라. 지금이요? 어머님 피곤하시다면서요. 아니야, 갑자기 피곤한 게 싹 사라졌어. 얼른 가서 가지고 와봐. 내가 잘 알려줄게.
제가 볼펜과 연습장을 가지고 왔고 시어머님이 저를 옆에 앉히고는 열심히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학 공포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수학을 싫어했고 정말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수포자였으니까요. 그랬기에 시어머님의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참을 설명하던 시어머님이 제게 놀란 채 물었어요. 너 혹시 미적분도 못하는 거니? 그게 어머님,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리고 문과인 제게 미적분은 너무나 어려운 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님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놀란 채 물었어요. 뭐? 미적분을 못해? 아무리 문과라고 해도 그렇지 미적분도 못하는데 대학은 어떻게 간 거니?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거죠. 예, 이 정도면 못하는 정도가 아닌데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아는 거지? 저기 어머님, 평생을 교육자로 사신 분이 그런 인격적 무시 발언을 하시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디 바른 교육자의 모습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 말에 시어머님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안방으로 몰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놀란 시아버님이 물었어요. 당신 지금 웃는 거야? 당신 웃음소리를 들은 게 얼마 맞는지 모르겠네. 얘, 네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냐? 저기, 어머님이 잠시 교육자 본분을 잊으신 것 같아서 존중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웃으시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교육자 본분을 잊은 것 같다니. 저기 그게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미적분을 못 푼다고 어머니께서 저를 놀리셨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웃음을 멈춘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너 못 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지? 내가 안 놀릴 테니까 한번 솔직히 말해봐라. 너 집에서 연습도 하고 왔다며? 연습을 하긴 했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 강사들이 쓰는 말이 한국어가 아니더라고요. 뭐? 한국어가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니깐 분명히 한국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한국어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외계어던데요. 저한텐 영어가 더 쉽겠더라고요. 뭐? 외계어?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웃긴 거냐? 그게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마도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건 천하제일이라고 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시아버님 말씀처럼 그날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님의 웃음을 본 것 같았어요. 배까지 움켜잡으며 웃던 시어머님이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어요. 너 말이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수학 공부하자. 수학 공부를요? 그게 저를 가르치시다 어머님 복장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될 뿐입니다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래봬도 내가 수학 가르치는 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니까. 그니까 오늘부터 나랑 같이 수학 공부하자. 순간 시아버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모르게 간절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데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그게 진짜로 걱정이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저 가르치시다가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알았어. 내가 약속하마. 근데 너도 복습 철저히 해야 한다. 그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에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잠시 후 집을 나서는 우리 뒤를 시아버님이 따라 나서서는 차에 타기 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네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네 시어머니 웃음소리를 다 들어보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 가르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기엔 네 시어머니 눈이 오랜만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그날 집에 도착한 남편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진짜 괜찮겠어? 뭐가? 아니, 당신이 대학을 다시 가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수학을 배우다니. 그것도 문과 출신인 당신이. 괜히 우리 모두가 당신한테 짐을 지우게 한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사실 나라고 왜 불편하지 않겠어. 그치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그동안 어머님이 삶에 대한 의욕도 없으시고 내내 우울해 하셨는데 아까 어머님 엄청 좋아하시는 거 당신도 봤잖아. 괜시레 당신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렇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맘 쓰지 마. 대신 퇴근하고 본가 가서 어머님이랑 수학 공부해야 하니까 앞으로 집안 살림은 당신이 더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누가 알면 고시 공부라도 하는 줄 알겠네. 라며 제가 배시시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시어머님께 수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가는 날도 많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이 눈이 빠져라 저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 실력이 너무나 좋았기에 배우는 내내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아는 것도 몇 번이나 많이 물어보고 중간중간에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님도 어느새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갔더니 시아버님이 반기며 말을 했어요. 예, 왔니? 얼른 앉아라. 내가 수육해놨다. 아버님께서요? 네 시어머니가 고기가 땡긴다고 하지 뭐냐.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어머님께서요? 어머님 계속 입맛 없다고 하셨는데 다행이네요. 말도 마라. 요즘은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쉽게 가르쳐줄까 그 생각뿐이더구나.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고 해도 너무하다고 그러던데. 너 어저께 거 복습은 했니? 네 시어머니 말로는 네가 어제 배운 걸 조금 어려워한다고 하던데. 그럼요. 어제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거기다 회사 점심시간에 밥도 빨리 먹고 수학 공부했는걸요? 이 수학이 어렵긴 해도 참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문제가 풀릴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니까요. 다행이구나. 네가 은인이다, 은인이야.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식욕을 되찾은 모양으로 먹고 싶은 음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곤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의사가 놀라서 묻더랍니다.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못 드셔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잘 드시는 것 같네요. 그럼요. 아주 잘 먹고 운동 겸 산책도 다니고 있는걸요. 제가 건강해야 우리 며느리한테 수학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네? 수학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이건 비밀인데, 글쎄 우리 며느리가 미적분을 못한다니까요. 이래봬도 제가 명색이 수학선생 출신인데,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미적분을요? 저기, 이것도 비밀인데, 미적분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부터 싹 다 배우고 있어요. 사실 우리 며느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의사 선생님께 제게 수학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했다는데요. 아드님이 장가를 참 잘 간 것 같네요. 들어보니 며느님이 시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깊네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찬바람이 쌩쌩 불거든요. 암튼 앞으로도 며느리 수학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셔야 합니다. 라며 의사가 당부까지 했다네요.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정기 검진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가 궁금한 듯 묻기도 했어요. 저기 수학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이제는 미적분 풀 수 있나요? 네? 교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묻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의 의사에게 마구마구 눈을 깜빡이며 말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의사가 뻘쭘한 듯 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고요. 병원을 나서면서 제가 시어머님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설마 제가 수학 못한다고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다니신 건 아닌 거죠?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근데 저 교수님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시어머님이 급히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의 얼굴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임신까지 하게 돼서 집안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의 눈이 더욱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 이제부턴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야겠구나. 엄마, 이 사람 임신이라 힘든데 이제 그만하는 건 어떨까? 그만한다고? 시어머님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태교로 일부러 수학 문제 푸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당신 괜찮겠어? 남편이 걱정스레 묻고 있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고 그 뒤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시어머님 건강이 좋아지면서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주시는 날이 많았기에 어느 날은 우리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엄마가 고마운 듯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사부인, 저는 우리 딸 머리가 돌머리인 줄 알았잖아요. 예? 돌머리요? 세상에 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좀 보내보려고 과외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수학 과외 선생님이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부인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적분이가 뭔가를 풀 수 있게 됐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부인 실력이 진짜 좋은가 봅니다. 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돌머리가 미적분을 풀게 됐을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엄마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던 나머지 시어머님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막달 때까지 태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자라면서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급기야는 영재검사에서 수학 영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동생과 제부가 저를 기다리다가 급히 말을 꺼냈어요. 언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준서 말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 우리 준서가 왜? 그렇잖아. 내가 듣기로는 아빠 머리보다 엄마 머리를 더 많이 닮는다고 하던데 언니는 옛날에 수포자였잖아. 근데 준서가 수학 영재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 이제는 옛날에 그 수포자가 아니거든. 준서가 내 머리를 닮은 게 확실하다 이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게 다 우리 시어머님 덕분이야. 그니깐 사돈 어르신이 언니한테 수학을 가르치실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학교 다닐 때 내가 언니보다 수학은 훨씬 잘했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르신께 나도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안 될까? 뭐? 우리 어머님께?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그건 좀 그렇지 않니? 사돈 사이가 좀 불편한 사이인데 시댁으로 가서 받기도 그럴 것 같고. 그니까 언니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수학을 배우겠어. 요즘은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공부해도 된대. 언니가 한 번만 물어주면 안 될까? 제발. 제 동생이 어찌나 간절하게 묻던지 거절을 하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 누구 가르쳐주는 거 무진장 좋아하시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제가 다시 걱정스레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우린 수업료도 낼게. 그래야 나도 덜 죄송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뒤 제가 시어머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내봤는데요. 제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정말이니? 진짜로 나한테 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네, 꼭 배우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정말이요? 그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 수학 가르쳐주면서 암도 완치됐잖니. 그게 나한테는 보약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전해라. 라며 시어머니께서 문제집을 산다며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제 동생도 임신한 상태로 시어머니께 수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말씀으로는 동생이 저보다 더 열성이라고 했는데요. 수학 영재인 우리 아들을 보고 더욱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동생 친한 친구가 마트에서 문화센터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동생 이야기를 듣더니 눈까지 반짝이며 우리 시어머님을 강사로 초빙하고 싶다고 했다네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얘, 나보고 마트 문화센터 강사로 임산부 태교 관련 수학 강의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네 생각은 어떻니? 괜찮을까? 정말요? 당연하죠. 제가 보기엔 문화센터 매니저가 보는 눈 있는 것 같네요. 어쩜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라. 근데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을까?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있었는데요. 당연하죠. 어머님은 저 같은 수포자도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다고 해야겠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수줍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문화센터 강사로 나서게 되었어요. 태교만으로 손주를 수학 영재로라는 광자명이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더욱 폭발적이었다고 하네요. 강좌를 들으러 온 사람들 대부분이 임산부들로 다들 태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강의를 하는 내내 시어머님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다 보니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그쯤에서 시아버님은 시어머님 뒷바라지를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바쁜 시어머님을 위해 열심히 건강식을 만들어서 도시락까지 싸주셨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암을 이겨내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는데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운동을 하러 가시는 모습에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우리 시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